다섯 번째 강의 대리 파트인데요. 대리가 40문제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3문제쯤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 중에 대리 삼면관계에 있는데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이 대리권, 그 다음에 대리행위 이렇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 보고 난 뒤에 무권대리가 있는데 무권대리는 오늘 못 끝냈으니까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죠.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이 있는데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이 수권행위죠. 근데 수권행위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리권 수위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말은 대리권을 줬으니까 그러고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것인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증명책임 나오는데 증명책임은 요게 주장자에게 있는 거죠. 주장하는 자에게. 근데 대리권이 있다는 점, 이것은 대리권이 있어야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효과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수권행위 해석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제 단골로 나오는 게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받을 텐데 나가서 중도금, 잔금도 받을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어. 그리고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죠. 그 앞에 이런 말이 붙긴 합니다. 뭐 몰라도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그런데 취해서 처분할 수는 없어. 취해서 처분할 수는 없어. 취소권, 해대권, 처분권 요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거 면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주면 안 되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려면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예금 계약 체결과 관해서 권한을 줬더니 담보 대출을 받는데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 거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취해서 처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런 것까지 다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규정으로서 제118조가 나와 있는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이게만 할 수 있죠. 이게 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관리행위는 할 수 있죠. 근데 관리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제한이 있죠. 그런데 보존행위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무제한.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들 잠깐 좀 봐두시는데 여기서 다시 정리해 보면 보이게 관리하라고 관리행위. 근데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지. 근데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이개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금에 관한 권한을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식으로 바꾸거나 개인에게 사채로 빌려주는 거 이런 것은 안 된다. 보존행위 관련해서 소멸시효 중단하는 거,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신청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죠. 나머지 보시고 매각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처분행위는 못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대리권 제한이 있는데 이 대리권 제한은 좀 잘 봐두셔야 된다. 이게 대리권이 있는데 제한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한됐으니까 그 범위에서는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위반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건 무권 대리가 돼버려요.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되죠.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이제 소급회수 유효가 되죠. 그중에 이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는데 124조는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거 이게 자기계약이죠. 또 쌍방대리 그런 건 못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의 이익이 침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해.
그런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채무이행 이런 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돼서 한 입찰 같은 경우는 무효가 돼야지 맞지. 다른 사람 들러리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채무이행 할 수 있는데 페이지를 바꿔서 보시면 이 채무이행과 관련해서 이건 다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서 법무사가 이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하지만 대물변제 경계 이런 것들은 또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채 알선업자가 이거 그냥 바로 사채 알선업자 사례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빌려준 사람과 또 빌린 사람을 다 대리해서 변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채 알선업자는 이 변제 수령권도 있다. 그래서 차주가 빌린 사람이죠. 차주가 그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된다. 요거 우리 124조에 위반한 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라고 무권 대리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124조에 대한 특칙 문제가 있는데 921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두고 여기서 우리 봐보시면 이 사례를 좀 기억해 주시는데 부모가 친권자가 부동산을 사서 그 자에게 증여하는 것 요거는 자에게 이익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계약이지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 대리 문제가 있어요. 원래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각자 대리, 단독 대리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 대리 하는 것은 이제 대리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공동 대리가 왜 대리권 제한이 되느냐?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 각자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 대리가 되면 혼자서는 못하는 거니까 혼자 만약에 했다 그러면 무권 대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 대리가 대리권 제한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있는데 그걸 넘치게 쓴 거죠. 대리권 남용. 그게 원래 대리권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대리권 남용이 되는데 어쨌거나 대리권 있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효력이 있죠. 다만 그 대리권 남용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가 돼서 이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요거를 잘 설명하는 게 사실 대리권 남용에 관해서 법조문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107조 1항 단서가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 나와 있는데 대리권 소멸에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공통한 소멸 원인이 있죠. 이거 우리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그리고 임의 대리에 특유한 소멸 원인이 있는데 철원으로 가서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렇게 드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하시고 끊어서 다음 시간에 대리행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